그래서 제가 지금 도산 12곡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강연이라기보다는 뭐 음악 들어보고 하는 시간 가지면서 약간 휴식 시간 겸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산 12곡인데 왜 신자를 붙였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1565년에 이제 도산 12곡을 제가 2018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때 당시에 이게 노래로 불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렸을까 하는 궁금증 하나로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불렸으며 그리고 그 창작 당시에 선비들은 어떻게 불렀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고요. 물론 자료들을 통해서 고증은 했지만 이게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라 100%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음을 달리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재현이 될 수 없는 음악 특성상 이제 신도산 12곡이라고 이름을 짓고 2차 저작물로 저작이 된 거 말씀드리고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신도산 12곡이니까 도산 12곡의 어떤 역사적인 면 이야기하고요. 지금 어떤 음악들이 또 뭐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음악들로 어떻게 변신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적 접근입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도산 12곡 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12곡 발문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쓰셨고 어떤 음악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동방의 노래,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가곡 형태였을 그 노래가 대부분 말할 수 없이 음탕한 것이 많다. 뭐 서민 음악들도 있었을 거고요. 뭐 선비들이 불렀던 음악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 우리 가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에는 사실 회계 선생님의 예약 사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많지 않으세요.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딱 이 자료 하나에 예약 사상이 조금 담아 있는데요. 악이라는 것이 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악성의 조화가 인정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것. 이것이 단순히 음악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화합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에서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악이 그런 거여야 된다라는 그 답글에 이런 내용이 있으셔서 그러면 너무 경박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고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옛날 음악이었겠지. 그 옛날에 어떤 음악이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율곡전서에 봤더니 송나라 때 이미 고악이 단절되었다. 또 고악이 나오네. 그럼 이게 옛날 음악으로만 치부할 것이 못 되겠구나 라고 본 게 바로 소함이라는 겁니다. 소소와 함지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료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어떤 형태였는지는 가늠은 할 수 없지만요. 여기서 보시면 송암선생 속집에서는 소함을 묘한 음이라고 표현하셨고 금괴선생 문집에서는 맑은 소리가 또 소함이다 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소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565년이라는 시점을 조금 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림병을꽃과 같은 유가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금호 방탕하고 그다음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한림별곡이 요즘 말로 따지면 히트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히트곡을 이렇게 군자가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이게 요즘에 말하면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그러니까 처음 신입되셨던 분이 선배들한테 할 때 그런 잔치에서 하는 허참제에서 하는 마지막 노래였는데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허참제를 하면서 이 한림별곡을 부를 때의 행위, 뭐 얘기 듣기로는 뭐 먹물을 얼굴에 칠한다든지
뭐 구정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림별곡의 음악이 아니라 그런 행위조차도 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잠깐 보시지만 거의 뭐 왕도 한림별곡 부르면서 이렇게 뭐 잔치를 벌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은 유명했던 곡이나, 그렇지만 거기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점차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렸을까? 제가 조금 빠른가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내용보다는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마침 월파헌에 들렸더니 도산 육곡이라는 곡을 받았다. 그런데 월파헌이 전라도에 있는 정자입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다 선배들이 다 아는 노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도산곡이 돼 있으니 장경애로 하여금 시원한 밤에 읊고 노래하게 한다면 뭐 거문고와 비파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장경애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자, 노래를 전문적으로 부르시던 분, 궁에 가서 부르시고 이런 분들이 보통 가곡 가사를 불렀다고 하는데 아마 장경애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왜 안 넘어갈까요? 여기서 더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봄날에 나이 어린 사람 관동, 보통 15세 혼인하기 전의 나이 15세에서 16세 정도로, 근데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런 관동을 데리고 한가롭게 소요할 때 연못 위에 배를 띄우고 노래 잘하는 사람, 아까 장경애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시켜서 도산 12곡을 들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선비 노래도 있지만 언학은 아이들을 위한 노래였었거든요. 자,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고 읊게 하였더니 크게 유익한 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저는 처음에 얹지는 선비 노래, 언학은 아이들 노래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이 자료가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조선 말기 독립운동가이자 학자였던 이만도 선생이 쓰신 글에 젖먹이 때부터 모친이 도산의 가곡을 일러줬다. 아, 그럼 이거는 태교음악으로도 쓰였겠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불러줬구나. 꼭 선비만 부르고 아이들만 불렀던 게 아니라 엄마들도 아침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불러줬던 곡이구나. 아빠도 불러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자료가 바로 요 구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12곡 같은, 그러니까 신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먼지는 선비 노래, 언학은 아이들 노래로고 하면서도 여창을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였을까? 이게 제가 오늘 그 전에 또 이렇게 강연을 여러 번 들으셨을까봐 앞부분을 좀 다 조금 이렇게 좀 제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거문고 악보로 유명했던 악보 하나를 봤더니 평조만대엽이라는 곡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말했던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곡을 다 제외하고 났더니 평조만대엽이라는 것이 딱 하나가 남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평조만대엽이라 할까라고 했는데, 여기 이둥윤의 현금동문유기에 이 평조만대엽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둥윤이라는 인물을 주목을 해야 될 게 도산 12곡 발문에도 나왔던 이별의 육가의 자손입니다. 그쪽 이제 그 경주이 씨의 그 문학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거문고 악보에서 평조만대엽을 얘기했는데, 또 이 사람이 서계육가를 쓰면서 도산 12곡의 영향을 받았다고 씁니다. 그 서문에. 그럼 이렇다면 이분이야말로 뭔가 그때 당시의 음악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자, 평조만대엽이 여러 곡의 조정으로 차분하고 한가롭고 자연평담하고 사악함과 더러움을 씻어내고 찌꺼기와 앙금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 곡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포인트가 되나요? 예. 여기가 이제 그 도산 11곡의 발문에 나온 이별의 육가 하는 그 이별에, 예, 요렇게 가계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가, 즉 도산 11곡을 본떠서 석의 육가를 만들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시기와 그 전에 했던 자료들을, 엮어보니 평조만대엽이라는 곡이었겠구나, 예,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저 발표보다는 부산 국립국악원에 계신 선생님인데 사실 요즘 가곡 그리고 남창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여러 장르를 좀 들려드렸다면 오늘은 차라리 선생님한테 그때 그 곡을 물론 한 8배속으로 좀 빨리는 갑니다. 그래도 느리다고 하시는데 정말 옛날에는 그 한음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더니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흡을 잡고 이렇게 시조나 이렇게 가곡을 부르면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예, 옛날 거를 그대로 좀 최대한 오리지널로 예, 좀 불러주십사 해서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제가 이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조라 하면 문학과 음악이 일체되는 장르예요. 네. 시만 알고 예술, 예학. 공자 선생님도 예학이라고 하잖아요. 악과 예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몸체인데 그게 일체를 이루는 게 이제 시조라는 음악이 조선시대에 되게 성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조라는 시조시를 그대로 가지고 또 간현반주에 얹어서 노래 부른 게 가곡이라는 노래입니다. 좀 더 이제 그게 이제 전문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이제 그 형식미를 갖추게 되는 음악이죠. 네, 물론 이제 지금의 도산 12곡이 지금 저희가 불러드릴 곡이 현재 곡을 100% 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음악이라는 거는 몇 년이 사람에서 부전신주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 DNA가 계속 이어져 와 있거든요. 물론 이 시간을 흐르면서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CD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틀면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항상 변화와 정체를 같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선생님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최대한 이 도산 12곡을 그나마 분탕하지 않으면 가장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수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의 목적성이 틀린 겁니다. 즐거움을 주는 음악이라기보다 본인이 이 음악을 듣고 행하면서 예제적으로 본인의 그 에너지를 더 키우는 그걸 포커스로 맞추는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감상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도산 12곡이 아까 평조만대역으로 불렸을 것이다. 1565년 창작 당시에는. 그런데 1728년에 아주 가장 오래된 대표적 시집에는 평조만대역이 아닌 이수대역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수대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조만대엽이 정말 길어요. 이렇게 그 호흡도 굉장히 길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도 이렇게 좀 빠른 비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짧아져서 이수대엽까지 왔는 음악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에 청구영원을 분석하신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굳이 이수대엽인데도 쓰지 않은 이유는 굳이 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곡이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이수대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 노래도 바뀌었고 그러면 도산 12곡도 그 시대를 따라가면서 계속 바뀌면서 불렀을 것이다. 평조만대엽이라고 딱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대가 가면서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앞서 선생님들이 소개도 시켜주셨지만 콘텐츠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전통음악으로 어떻게든 콘텐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죽여주는 콘텐츠를 킬러 콘텐츠라 그러거든요. 아, 정말 죽인데 킬러 콘텐츠인데 저는 여기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 도산 12곡은 킬러 콘텐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리듬에 얹어서 부르시면 되고 유튜브에 얼마 전에 봤더니 댄스곡 틀어놓으시고 어르신 아주머니 한 분이 너무 신나서 도산 12곡에 맞춰서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이 시대에 맞는 도산 12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조만대역으로 불렸던 그때 당시에 맞는 유행곡이었고 청구영원이 나왔던 이 시기는 또 이수대역 가장 유행했던 곡지에 올렸다면 아마 저희가 늘 이렇게 욕심은 내지만 BTS가 도산 12곡을 불러야 요즘 시대에 맞는 가장 핫한 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표현 매체인데요. 이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사실 가야금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학부 때.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으로 공간 공부하고 이제 콘텐츠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콘텐츠를 전통음악 하는 사람도 좀 밥 좀 벌어먹고 살려고 콘텐츠를 배웠는데 너무 다른 전통 콘텐츠를 통해서 아,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소재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연구했던 영역은 요 하단 부분, AC 영역 정도 됩니다. 원형을 어떻게든 보존하자. 그래서 이제 복원, 그리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조금 더 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기회가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도산 12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2000년대부터 이 도산 12곡을 가지고 음원 작업을 하신 분들이 팀이든 개인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대로 하지만 그 양이 많은 거는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자꾸 창작이 이루어지다 보면 아마 우리나라 누구든 도산 12곡 한 곡 이렇게 읊을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말한 신도산 12곡에는 자, 이걸 창작을 가면서 국악곡 한두 개를 조금 더 넣겠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건 뒤에 곡이 어떻게 들리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악기 한두 개 정도 아니면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재생 같은 사람 목소리를 넣어서 일단 최대한 가자라고 생각을 해요. 태계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는 음악으로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야